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뉴스랑 리포트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데 왜 아무도 쉽게 설명을 안 해줄까 싶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뭔가 엄청난 걸 했대. 근데 나는 왜 항상 뒤늦게 알게 되지?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오르고 또 갑자기 내리고 이 뉴스에선 매일 머스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제대로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답을 찾아봤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눴을 때와 4조각으로 나눴을 때 어느 쪽 한 조각이 더 크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시잖아요. 4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이 더 크죠. 근데 이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 흩어져 있던 여러 회사들을 하나로 합쳐서 각 조각의 가치를 훨씬 크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2026년 2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바로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인 XAI를 합병한다는 발표였죠. 합병 후 회사 가치가 무려 1.25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00조 원이 넘는 숫자예요. 1년 700조 원. 감이 오세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와, 크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걸 좀 더 파고들었더니 이건 단순히 큰 회사가 됐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짧게 짚고 갈게요. 로켓 쏘는 회사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요즘 스페이스X가 진짜 돈을 버는 곳은 로켓이 아니에요. 바로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지구 적궤도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오지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스페이스X 매출이 150억 달러, 영업이익만 80억 달러예요. 쉽게 말해서 팔면 팔수록 돈이 쌓이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럼 XAI는요? XA는 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AI를 만들겠다며 세운 인공지능 회사예요. 쥐로크이라는 AI 챗봇을 만든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AI 개발이라는 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XA는 매달 무려 10억 달러씩 돈을 태우고 있어요. 한 달에 1조 원 넘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페이스X는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이고 XAI는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회사예요. 머스크는 이 두 회사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합병이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사업 전략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움직임은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특히 AI와 우주 산업에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와 미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미리 이해한 사람과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넘긴 사람 사이에는 몇 년 후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합병의 실체가 뭔지, 머스크가 진짜로 노리는 게 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업들은 어떤 곳인지를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파트 1 합병의 진짜 구조. 이건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에요. 먼저 이 합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회사가 각각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해요. 스페이스X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영업이익만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로켓 발사 시장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1위고요. 특히 스타링크 서비스가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면서 매달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계속 쌓이고 있는 회사예요. 반면에 XAI는 어떨까요? 2023년에 설립된 비교적 젊은 회사인데 AI 개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최고 수준의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엔비디아 최신 GPU 칩을 수만 개씩 동시에 돌려야 하거든요. 그 전기료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다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들 연봉은 또 어떻고요? XA는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매달 10억 달러씩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스페이스XR 돈이 넘치는 회사, XAIS 돈이 절실한 회사. 머스크는 이 두 회사를 합쳐버림으로써 외부 투자자한테 손 안 벌리고도 AI 개발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 그만큼 지분을 나눠줘야 하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돈을 조달하면 지분을 지킬 수 있어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I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26년 6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IPO가 예정되어 있어요. IPO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일반인은 살 수 없었던 스페이스X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는 날이에요. 월가에서는 이번 IPO 규모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병을 통해 XAI의 가치까지 스페이스X 안에 녹여넣고 그 상태로 IPO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사 가치 평가가 훨씬 높아지겠죠. 머스크는 IPO 전에 회사를 가장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 D, 머스크의 진짜 목적. 지구 밖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긴다고요? 자, 이제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들으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게 되겠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AI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지 아세요? AI 모델이라는 게 결국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계산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계산을 하려면 GPU라는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이 칩이 계산을 하는 동안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을 식히려면 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챗GPT 같은 AI에 질문 하나를 보낼 때 소비되는 전력이 일반 구글 검색의 약 10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AI 모델 하나를 처음부터 학습시킬 때는 그보다 수십만 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쓰는 전력량이 이미 일부 국가의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매일 수백만 갤런의 물을 쓰고 있고요. 머스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직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럼 우주로 가면 어떨까? 처음엔 저도 이 말을 듣고 설마 진짜로? 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기 문제가 해결돼요. 지구에서는 밤이 되면 태양광 발전이 안 되잖아요. 구름이 끼어도 효율이 확 떨어지고요. 근데 지구 적외도,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에서는 어때요? 구름도 없고 밤낮 구분도 지구와 달리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태양광 패널만 충분히 펼쳐놓으면 거의 끊임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냉각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돼요. 우주는 기본적으로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에요. 지구에서는 열을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 시스템을 돌리고 물을 퍼부어야 하는데 우주에서는 그냥 열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 끝이에요. 냉각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세 번째, 땅값이 없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땅값 비싼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주는요? 공짜예요. 저궤도에 위성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다 내 공간인 거예요. 머스크는 이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AI 연산 전용 위성 100만 개를 저궤도에 띄우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실현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스크는 이걸 오비탈 컴퓨팅, 즉 궤도 기반 연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어요. 우주 방사선이 반도체 칩을 손상시킬 수 있고 지구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시간 지연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이미 스타링크로 수천 개의 위성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요. 남들이 그게 되겠어? 라고 할 때 이미 해온 사람이에요. 파트 3. 지상의 무기, 콜로서스 슈퍼컴퓨터. 우주 이야기가 너무 먼 미래처럼 들리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머스크는 우주로 가기 전에 지상에서 이미 세계 최강의 AI 연산 시설을 완성했어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지어진 콜로서스 슈퍼컴퓨터가 바로 그거예요. 콜로서스, 이름부터 어마어마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조각상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 시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AI 연산의 핵심인 엔비디아 H100 GPU를 10만 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20만 개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만 개예요. 참고로 일반 고성능 게이밍 컴퓨터에 들어가는 GPU가 한 개예요. 그걸 100만 개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시설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이 단 122일이에요. 4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보통 이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머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밀어붙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전력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변 전력망으로는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테슬라의 메가팩이라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직접 가져다 설치해서 전력을 자체 관리하고 있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이미 지상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콜로서스가 하는 일은 단순히 그록챗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스페이스X의 로켓 설계 최적화, 테슬라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까지 머스크 제국 전체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한 곳의 연산 능력을 집중시켜서 여러 회사에 동시에 적용하는 구조, 이게 바로 합병의 시너지예요. 파트 4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업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실제로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는 정보 차원이에요.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신 후에 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주목받는 곳은 에코스타, 나스닥, S8예요. 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어도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코스타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가진 무선 주파수 자산을 스페이스X에 넘겨주는 대가로 스페이스X 주식 100개 10억 달러어치를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무선 주파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지구와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써야 해요. 그 주파수 사용권을 에코스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자산이고 에코스타 입장에서는 그걸 넘겨주고 스페이스X 지분을 받는 구조예요. 만약 스페이스X가 IPO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 에코스타가 보유하게 될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에코스타 회사 전체 시가총액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코스타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에 연결되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로 주목받는 곳은 버티브 홀딩스, 버티브 홀딩스, 뉴욕 증권거래소, VRT예요. 아까 AI 데이터 센터가 열을 엄청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전 세계 1등 기업이 버티브예요. 요즘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들은 성능이 너무 좋은 대신 발열도 너무 심해요. 기존에 쓰던 공냉식, 그러니까 선풍기로 바람 불어서 식히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액체 냉각이에요. 차가운 액체를 칩에 직접 닿게 해서 열을 빼앗아가는 방식인데 이 기술에서 버티브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계속 늘어나는 한 버티브의 냉각 솔루션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026년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약 28%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목받는 곳은 BWX 테크놀로지스, BWX 테크놀로지스, 뉴욕 증권거래소, BWXT예요. 이 회사는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원자력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AI랑 원자력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24시간 끊임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빅테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에요. BWX 테크놀로지스는 70년 동안 미국 해군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만들어 온 회사예요. 신생 스타트업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실제 운영 경험을 가진 검증된 회사예요. 이들이 만드는 소형 원자로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데이터 센터 옆에 설치해서 전용 전력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AI 전쟁의 끝은 결국 누가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 관점에서 원자력, 특히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라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를 합쳐서 외부 의존 없이 AI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 둘째, 머스크가 지구의 전력과 냉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주 기반 연산 인프라, 즉 오비탈 컴퓨팅이라는 전례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 셋째, 이 흐름 속에서 스페이스X 지분을 간접 보유하게 되는 에코스타, AI 냉각 솔루션 1위인 버티브,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가진 BWX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메오스크는 지금 지구라는 운동장이 너무 좁다며 우주를 새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흥분됐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그림이다.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멋진 이야기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이는 시나리오도 투자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라와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는 건 지도 없이 낯선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에도 분명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 과연 스페이스X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냐는 의문도 있어요. 돈 없는 xAI를 구하기 위해 스페이스X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월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머스크가 두 회사 모두의 오너이다 보니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 자체는 혁신적이지만 우주 방사선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 지구와의 데이터 전송 지연 문제, 위성 유지 보수의 어려움 등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산더미예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 아니면 영영 해결이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IPO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6월로 예정됐다고 하지만 머스크의 일정이 계획대로 지켜진 적이 얼마나 되나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도 사이버트럭도 화성 이주 계획도 처음 발표된 일정보다 훨씬 늦어진 것들이 많아요. IPO가 연기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오늘 소개해드린 어떤 종목도 직접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이런 큰 흐름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빠르게 올라타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큰 이슈나 뉴스가 터졌을 때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고 보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에서 뭔가를 사면 나중에 그 흥분이 식었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X IPO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에코스타, 버티브, BWX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회사들에 대해 직접 공부해보세요.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현재 주가가 실제 가치 대비 비싼지 싼지, 경쟁사와 비교하면 어떤지를 스스로 따져보는 거예요. 귀찮으신가요? 그 귀찮음을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투기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것이고, 투자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길게 보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인터넷 초창기에 아마존, 구글에 투자했던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그때도 수많은 회사들이 사라졌어요. 닷컴 버블 때 문을 닫은 회사들이 수천 개예요. 살아남은 소수의 회사들만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냈죠. 지금 AI 시대도 비슷할 거예요. 지금 주목받는 회사들 중에서 10년 후에도 살아남아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머스크의 제국이 그 승자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이 큰 흐름 자체를 꾸준히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그 변화 속에서 기회도 더 잘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그 공부의 작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입부부터 결론까지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경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할게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